오늘 저는 누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나누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배움을 얻고 중요한 교훈을 얻으며 나아가 그것을 경고로 삼아 삶의 일부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회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빠진 함정이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제 남편이 저를 그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삶에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매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남편이 저를 빠뜨린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엔지니어, 대기업 직원들 모두 제 남편이 저를 빠뜨린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레함이고 남편의 이름은 유세프입니다. 우리는 둘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유세프와 오래전에 결혼했고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매우 존경받고 교육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고 신을 알고 올바르게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했고 우리의 직업은 감사하게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우리의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에게 맡기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고 저는 몇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삶을 이어갔고 1년간의 치료 후에도 여전히 신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에 권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일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속옷 및 여성의 필요와 관련된 다른 제품을 다루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들이 더 개인적이고 가치를 지닌다고 느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일을 매우 좋아했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저는 만족했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의 제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으로 제품을 배달했고 한동안 제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만족스러웠고 제 사업은 잘 되었으며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매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많은 주문을 받았고 그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탱해주던 일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돈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이 정확히 문제였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지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제 남편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이 상황으로 이끈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제 남편에게 이것이 우리가 특정 결정을 내리게 된 주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컸고 돈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의료비와 함께 식비, 음료, 집안의 기타 비용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상황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웠던 우리의 결혼 생활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차가워지고 멀어졌으며 경제적 상황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가까움, 사랑 속의 위안과 부드러움,
항상 함께하던 평온함과 고요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사랑아. 무슨 일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처음 같지 않아.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사랑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 눈에 있고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무엇이 변했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에게 말해줘. 나는 그가 느끼고 있는 것,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우리 아파트는 완벽해. 집은 항상 깨끗하고 우리 삶은 평온해. 당신의 옷도 항상 깨끗하잖아.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 집에서도,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아니야, 내 사랑.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에서 지루해지고 있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고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이 잘못됐어? 나는 그의 말에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심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집안일도 다 하고 나 자신도 관리하고 예쁜 옷도 입고 매일 향수도 뿌리고 샤워도 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나는 너무 놀랐고 다시 물었다. 정말 진실을 말해줘야 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줘. 나는 여전히 같아. 어쩌면 전보다 더 나 자신을 돌보고 있을지도 몰라. 나나 우리 관계에서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인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야. 내게는 새로울 게 없어. 나는 당신이 오래전에 결혼한 그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가 말을 주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치 나에게 진심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듯 머뭇거리며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고 그는 뭔가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고 아침 일찍 내가 일어났을 때 그는 이미 일어나 집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 마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물었다.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나와 함께해서 행복했어. 나는 대답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계속 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행복하지 않아. 그 순간 나는 충격에 빠졌다. 솔직히 나는 그가 더 심각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아마도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나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까 봐 걱정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치료비와 자녀가 없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고 그것이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충격 상태에 빠졌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집에 남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가 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왜 그는 더 이상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왜 그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지 말이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어쩌면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를 불편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았다. 나는 항상 그를 모든 면에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머리를 정리했다. 집안의 작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 모두 그가 좋아하는 대로 해두었다. 내가 놓친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완벽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다. 분명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가 내세운 이유는 내가 내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일하더라도 집안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고, 우리에게 자식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돌보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아이가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자식이 없다는 거잖아. 어떻게 내가 당신이나 우리 집을 소홀히 할 수 있었겠어? 그의 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최근 그가 나에게 보였던 태도, 어쩌면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그를 돌보고 그를 애지중지하며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내가 그에게 보여준 애정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를 포옹하고 달콤한 말들로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정하게 그를 대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계속해서 멀고 건조한 태도를 보였고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앉아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장난을 치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 나는 말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만 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루 종일 생각했어.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그에게 다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저녁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나에게 뭘 좀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우리 함께 무언가를 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동의하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TV를 켜지 않고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이상한 사이트를 보여주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트였다. 그곳은 시리아 사이트였고 완전히 부적절한 영상들이 있었다. 기이한 영상들이었고 내가 그가 그런 것을 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누가 그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난 이 영상들을 통해 부부교환에 대해 알게 되었어. 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부들이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부부들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고 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런 것을 암시한 적도 없었고 우리 둘은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온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왔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내 남편이 언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웃어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현실 앞에 서 있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단순히 말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기도를 하고 신을 알고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를 보며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이 영상은 도대체 뭐야?
그가 대답했다. 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말했다. 아니, 나는 내가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는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 뭐가 문제야? 이제 사람들은 서로에게 지루해해. 그게 당연해. 나는 끔찍한 기분이 들어 물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게 허용되는 일이야. 그는 계속해서 상황을 가볍게 만들려 하며 말했다. 잠깐씩만 바꾸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인생을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치지도 않았고, 지루하지도 않아.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그건 다른 문제야.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그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것도 금지된 게 아니야? 페이스북의 수많은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이 퍼져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심지어 농촌 지역, 이집트 고지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흔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농촌의 사람들, 농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는 부끄럽거나 금지된 일이 아니며 정상적이고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나는 그의 말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침묵했다. 그는 마치 내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듯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마치 악몽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쏟아냈고 내가 묻는 모든 질문에 자신감 넘치게 대답하며 그것이 허용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 집요해졌고 내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동시에 그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갑자기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나를 대해주었으며 이전의 냉담함과는 다르게 행동했다. 이 변화는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그가 이 행동을 통해 내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내 일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내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고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더 많은 영상을 가져와서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 사람들 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이게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 그는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 방정식을 풀듯 차갑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마치 무엇인가가 나를 그 아이디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사탄이 내 마음을 조종하고 그것을 내 눈에 허용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매우 이상한 감각이었다. 그의 말과 영상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매일 나는 그의 말과 그가 보여준 것들을 생각하며 멍하니 있었고 그가 그 끔찍한 아이디어를 점점 더 아름답게 포장하며 나에게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눈빛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있었지만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악마가 내 생각을 휘저어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는 어느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그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페이지와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봐, 사람들은 사진을 올리고 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도 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거야? 그는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내 사랑. 그 후로 그는 우리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장난을 치고,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점차 그는 더 많은 것, 다른 것들, 영상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여러 사진을 찍었고 나는 처음에 불편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물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고 의심스러웠고 나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 걸까? 어떻게 그가 나를 소셜미디어에 노출시키려고 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그가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직접 물었다. 어떻게 나를 당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저 변화일 뿐이야. 동시에 이건 하나의 일이기도 해? 나는 충격을 받았고 물었다. 일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말했다. 물론이지, 내 사랑.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돈을 벌 거야? 더 이상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돈도, 자유도. 우리가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제한도 없이 가능할 거야? 우리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이 가능해질 거야? 나는 여전히 이렇게 반박하려 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없어. 이건 잘못된 거고 금지된 일이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나는 금지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허용된 일만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다. 그는 그 아이디어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들은 사진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의 남성다움, 자존심, 명예가 그를 되돌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남자를 봐. 얼마나 잘생기고 강해 보이는지. 당신은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는 마치 이것이 평범한 일인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게 두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현실을 직시할 수 없었고 혼란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에게만이 아니라 더 큰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악마가 매 순간, 매 말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영향을 받으며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게 나는 동의하게 되었다. 그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 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놓였다. 모든 것이 정확히 그가 계획한 대로였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도착했고 나는 정말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 남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여자가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남편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다. 솔직히 말해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었고 내 남편과 그 여자만 보였다. 그들은 속삭이며 함께 웃고 있었고 서로를 가볍게 하지만 친밀하게 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 남편은 내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말했다. 웃어봐, 내 사랑. 편하게 있어. 그는 내가 그 남자와 똑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저 얼어붙은 상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남편과 그 여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나에게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허락했고 이것에 동의했으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처음 그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떠나버렸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다른 남자와 방에 있었고 극심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영상을 보고 내 남편과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방에 있었고 내 남편은 다른 방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으며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마무리했고 그 남자는 내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방을 나왔을 때 내 남편은 빛나고 있었고 그가 본 지 오래된 만큼이나 행복해 보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간단하고 멋진 날이었어. 나는 너무 행복해. 내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어. 그와 함께 있던 여자도 미소를 띠며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내 남편을 보니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강하고 행복하며 그가 겪은 일에 완전히 만족한 모습이었지만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정말 멋졌어. 고마워. 나는 거의 대답할 수 없었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나는 그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다시 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대답했다. 물론 다시 할 거야. 정말 재미있었어. 멋진 변화였어.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들과 이걸 할 거야? 이 교환이 사람들이 지루해지는 것을 막는 거야. 나는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관계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이라며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날이 갈수록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더욱 확신하는 듯했다. 매일 그는 새로운 부부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집은 항상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운 방문객이 없는 날은 드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집안의 냄새, 분위기, 모든 것이 변했고 우리는 원치 않는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흔히들 말하듯이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남편에게 페이지를 열어 새로운 프로필을 확인해보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자극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고를게. 왜 항상 당신이 선택해? 나도 선택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그가 사진을 열면 나는 말했다. 봐, 이 남자 잘생겼네. 정말 강해 보인다.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것은 거의 일상적인 의식이 되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집을 준비하고 새 옷을 사고 내 가게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옷을 입기도 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남편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그는 놀람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당신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 그는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보고 있었고 마치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단순한 방문객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내 사랑.
오늘날 우리의 일이니까요.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 보였고 행복해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그가 우리 둘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원하지 않았다. 내 기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내 말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그를 화나게 한 것이 오히려 기뻤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받아들인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나를 보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역겨운 것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 내 남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가 나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는 것은 더 끔찍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죽였고 엄청난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매번 그 일에 참여할 때마다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날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때 나는 그를 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는 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고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금지된 일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그가 나를 그 길로 끌어들이며 나는 어느새 그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현실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확신했고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일을 했다.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귀중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원칙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마치 신조차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 머리도 혼란스러웠고 모든 일로 인해 내 시야는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와 함께 방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만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장난치고 웃으며 나는 머리를 하고 화장을 했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보았지만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방에서 나왔고 웃으며 연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를 안심시켰다.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나는 그가 처음 데려온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길 바랐다. 그들은 우리와 처음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 남자에게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내 남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다. 그는 내가 진심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그를 경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방에서 나가면서 내 남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 그것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들이 아무 이득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아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저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돌아왔다. 내가 연기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방에서 함께 몇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마치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했고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내 남편 도트는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에 점점 더 놀라는 듯했다. 그는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한 방식과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일의 전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내가 고른 옷과 셔츠를 입고 그 앞에서 준비를 하는 방식은 마치 그가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를 화나게 하고 그가 나에게 준 불편함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이미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내가 느낀 감정의 일부라도 느끼기를 원했다. 어느 날 그는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들에 대해 나에게 말해줘.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길 원했고 그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내가 단순히 우리 친구들을 데려온 것이 아님을 의미했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했고 그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나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르러 그가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어느 여성 이웃이 그의 관심을 끌면 그는 그녀의 남편을 배제한 채 그녀와 교환을 하겠다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내가 그녀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너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늘 마치 답을 준비해 둔 듯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왔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지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그곳에 붙잡아 두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불태우는 듯했지만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심지어 방 안에서 장난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친구들과 연결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변한 날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매매와 도덕성에 대한 조사를 하던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우리를 찾아왔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그가 인터넷에서 이런 일에 동의하는 고객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고객인 척 우리에게 접근해 그의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덫은 우리를 잡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 경찰관은 또 다른 낯선 남자인 척 들어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붙잡혔고 우리가 있던 방은 곧 우리의 체포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마침내 그것이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서 그는 내가 그저 장난치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남편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고. 내가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웃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지만 그것이 그를 벌하는 나의 방식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진흙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로 금지된 일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저 이혼을 요청하지 않았어? 나는 침묵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이혼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이혼을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떠나는 것이 나에게 더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존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상황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맡기기보다는 완전히 떠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굴욕의 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디 덮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내 남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페이지와 모든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대한 성매매와 안의 교환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은 내가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쳤을 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와 이혼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일은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고 내 인생과 명예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파괴되었고 내 인생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심하세요. 신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만약 당신의 남편이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도망치세요. 당신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혼을 요청하고 모든 것을 끝내세요. 나처럼 일이 악화되기 전에 말입니다. 내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마세요. 결국 잃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강해지세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필요하다면 이혼은 가장 명예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처럼 스스로를 굴욕감에 빠뜨리지 마세요. 당신의 명예와 자존감,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세요. 가장 좋은 선택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로 번지기 전에 탈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며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